자, 처음 시작할 때 자세는 육군이 훨씬 좋네요. 아, 이 원초희 대원이랑 신정민 대원이 앞에 진흙이 있었네요. 이 진흙에 빠지면서 넘어졌습니다. 다행히 병기가 뒤에 있었기 때문에 원초희 대원은 앞에는 문제가 없었을 것 같아요. 자, 신정민 대원은 좀 많이 위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크게 부상자가 안 나와서 다행입니다. 이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제작진이 조금은 신경을 더 써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무릉덩이의 구간에 돌입을 했습니다. 이 707 특전사 같은 경우는 이 가장자리를 통해 가지고 가기 때문에 이렇게 부담을 가지고 보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다른 팀들은 다 물웅덩이로 정직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또 어떻게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웅덩이에 들어올 때는 먼저 빠르게 치고 나가면 이 저항이 생기기 때문에 아까처럼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속도를 조금 줄이고 어느 정도 속도로 가야지 맞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높이에 따라 가지고 발을 더 위로 들면서 가게 되면 물살이 있으면 물살을 가리면서 가면 저항이 많이 생기죠. 근데 물살을 위로 넘어서 이렇게 담그게 되면은 조금은 뛰어가는데 편리함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센스 있게 잘 캐치해야 됩니다. 곽선희 대원도 잘 갔는데 이 물릉대 갑자기 깊어지니까 중심이 못 잡고 넘어졌습니다. 자, 이제 이어진 대원이 가는 걸 한번 잘 보세요. 통통 튀면서 가잖아. 통통통통 튀면서 가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조금 더 균형을 잘 잡을 수 있다. 자, 여기 보면은 철조망 들어가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철조망으로 바로 들어가면 무조건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거리를 이격해가지고 앉은 다음에 들어가야지 머리에 안 걸립니다. 지금 다 날립니다. 지금 지금 보면 다 날립니다. 뭐 조끼랑 뭐 다 걸립니다 지금. 이게 잘 센스 있게 했었어야 됩니다. 자, 뭐 머리에 지금 다 걸리죠. 해군은 다 걸립니다. 해군은. 자, 여기에서 좀 아쉬웠던 점이 어떤 거냐면 병기를 보호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병기를 철조망을 지나갈 때는 잘 잡고 다 지나갔어요. 근데 일어날 때 보면 병기가 너무 땅으로 다 처박힙니다. 거의 모든 팀들이. 그래서 일어날 때는 병기를 원래라면은 이렇게 목에만 걸고 일어나면 안 되고요. 한 손으로 정확하게 파지를 한 상태에서 병기를 올리면서 일어나야지 이 병기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습니다. 이 육군은 갑자기 상부를 때리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의도로 때렸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실수한 것 같습니다, 그냥. 왜냐면 이 컨테이너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 때리면 안 되거든요. 여기를 때려야 되거든요. 자, 여기 팀들도 보면은 다 무게중심을 위로 두고 때리니까 힘을 더 많이 소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육군이 먼저 들어갑니다. 자, 해군이 또 철장을 먼저 개척을 해가지고 먼저 이동을 시작합니다. 육군도 열심히 차는데 이거 오지게 안 열리네요. 자, 여기서 좀 아쉬운 점이 어떤 거냐면 보통 다른 팀들은 배낭을 메고 있는 인원이 앞으로 가거든요. 배낭을 메고 있는 인원이 뒤에 가 있습니다. 그게 조금 아쉽고요. 그리고 이 키 차이를 좀 고려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표유미 대원이랑 이 뒤에 배낭을 메고 있는 박해인 대원이랑 같은 선상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원초희 대원이랑 신정민 대원이 같은 선상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팀들은 약간 제각각으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균형이 안 맞고 나중에는 이 배낭을 메고 있는 대원이 허리 아프다고 호소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빨리 조정을 했었으면 어땠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를 보면은 육군도 배낭을 메고 있는 인원이 앞에 있습니다. 보면은 거리가 엄청 많이 멀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거를 따라잡았습니다. 결국에는 이 거리를 어느 정도는 빠르게 육군이 쉬지 않고 극복을 해가지고 결과를 뒤집어 버리죠. 그래서 육군이 이렇게 캐리를 좀 빠르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떤 거냐면은 저는 이 한수빈 대원이 있다고 봅니다. 피지컬이 다른 인원에 비해 가지고 조금은 왜소한 체격이거든요. 그런데 이 인원이 클라이밍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악으로 버틸 수 있는 힘이 다른 인원들 대비해 가지고 더 좋지 않았을까 또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키 차이도 이 인원이 힘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극복했다고 그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육군도 아예 쉬지 않고 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면 위치가 계속 바뀌어 있거든요. 근데 이 인원들은 진짜 오로지 손만 빨리 바꾸고 바로 출발했던 것 같아요. 그 해군이 조금 아쉬운 점이 어떤 거냐면 이 위치를 좀 빨리빨리 조정을 해줬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군은 계속 이 앞에 두 명이 앞을 잡고 가거든요. 그렇게 안 하고 신정민 대원이 뒤로 가고 배낭이 앞으로 오든지 배낭을 메고 있는 인원이 앞으로 오든지 아니면 이 앞에 인원이 뒤로 가고 뭐 뒤에 있는 인원이 앞으로 오든지 이렇게 키를 좀 맞춰줬으면 훨씬 더 해군은 좋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육군에서도 이제 숨은 어떤 강한 캐릭터가 이 이어진 대원인 것 같아요. 배낭도 메고 있는데 조용하고 묵묵하게 꾸준하게 갑니다. 육군이 밸런스가 좋아 보입니다. 자, 이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병기가 자꾸 이렇게 나풀나풀 거리잖아요. 이걸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제 제가 이제 UDT 들어가고 나서 병기에 대해 가지고 다룰 줄 알게 되면서는 병기의 방향이라든지 병기의 어떤
그 견착이라든지 파지에 대해 가지고 신경을 많이 쓰고 그에 대해 가지고 어떤 이렇게 연구를 많이 했는데 학군 다닐 때 제가 ROTC 학군 다닌데 학군 다닐 때 이렇게 병기를 착용하고 행군하고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그때는 이 병기가 뭐 방향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런 생각 안 해요. 그냥 목에 매달려 있으면 된다. 몸에 붙어만 있으면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힘든 상황이 왔을 때도 병기가 이렇게 나풀나풀 거리는 거에 대해서 그냥 달려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니까 아마 이 인원들도 약간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잘못됐다 뭐 안 됐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어떤 특수부대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면모를 이 여군 편에서는 크게 많이 보이진 않았다. 요런 조그만하고 세밀한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게 생각이 듭니다. 자, 육군은 거의 안 쉬고 왔다고 볼 수 있죠, 빠르게. 근데 이렇게 한 번씩 손을 바꿔주면서 교체는 있었습니다. 아, 이 해군이 이 장전 손잡이가 아예 움직이지 않았나 보네요. 자, 육군이 많이 따라 붙었습니다. 자, 이때 육군이랑 다른 팀이랑 조금 다른 부분을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전유진 대원이 촉박하다고 느끼고 서두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때는 확실하게 따라잡고 싶고 의지가 보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해군이 먼저 사격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해군이 많이 유리했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아쉬웠던 점이 뭐냐면 부사수가 얘기를 빨리 못 해줬죠. 그렇기 때문에 탄착군을 못 찾았다고 하는데 이때 좀 자세히 보면 이 지금 관측경이 지금 막 흔들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작진들이 먼저 그냥 눈만 갖다 대면 보일 수 있는 그 위치로 딱 조정을 해놨을 겁니다. 대부분이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한번 만지고 나니까 찾기가 힘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어진 대원도 이걸 만졌어요. 근데 잘 찾았어요. 좋네요. 자, 그리고 여기서도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 해군 같은 경우는 이 개머리판을 넓힐 수 있다는 걸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어깨를 맞추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좀 편안한 자세로 이 눈과 이 조준선 정렬이 정확하게 안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빗나가고 뭔가 좀 자세가 너무 좁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해군도 그렇고 육군도 그렇고 이 장전 손잡이를 땡기 가지고 고정을 할 필요는 없어요. 뭐 하면 좋겠지만 지금 급박한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탄창 꽂고 손잡이 당겨가지고 바로 장전하면 바로 장전이 되거든요. 뭐 그렇게 해도 크게 문제는 없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조금 실제 특수부대 훈련을 받았던 인원이랑은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격을 해가지고 명중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이때 눈을 떼고 자세를 이렇게 바꿔 잡지 말고 그냥 방향만 살짝 틀어주면 바로 되거든요. 근데 이 총을 굳이 옆으로 옮겨가지고 두 번째 표적이랑 똑같이 또 맞추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표적을 찾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웠다. 자, 보면은 이렇게 이동을 한다면 그럴 필요 없거든요. 그에 반해서 육군이 조금 잘했던 점은 어떤 거냐면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격의 속도가 빠릅니다. 확실히 전유진 대원이 사격 속도가 빠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사격 속도가 빠르고 소리가 계속 들리니까 해군의 입장에서는 쫓기는 입장이기 때문에 마음이 더 급해졌을 것 같았습니다. 보니까 탄을 다 써가지고 탄창을 교체한단 말이죠.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죠. 다른 팀들도. 육군은 보면은 자세를 막 크게 고쳐잡고 이런 게 없어요. 빠르게 잘하고 있습니다. 바로바로 방향만 틀어주면서 사격을 하고 있습니다. 아, 해군 이거 못 찾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해군은 그래도 이렇게 관측 장비를 좀 비슷하게 봤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함정에 보면은 그 관측할 수 있는 그 망원경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거를 좀 했었으면 좋았을 건데 아쉽네요. 그런 거에 대한 경험이 있었으면 이거 찾는 것도 좀 괜찮았을 건데. 자, 이때 보면 관측수가 말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격하는 사수가 계속 콜을 해줘야 됩니다. 빨리 찾아가지고 알려달라고, 지금 어디에 어떻게 맞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빨리 탄착군 알려달라고, 조준하는데 힘들다고 이렇게 말을 좀 해줘야지 이렇게 의사소통이 좀 되거든요. 근데 계속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조금 아쉬웠습니다. 보면은 육군도 요 뒤에 개머리판을 그냥 그대로 놔두고 사격하고 있죠. 너무 불편해 보이죠. 자, 요 부분에서 확실히 육군이 사격하는 속도가 모든 부대를 통틀어가지고 제일 빠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유진 대원이 잘했습니다. 딱 전유진 대원 보면은 진짜 이기려고 하고 급해가지고 빨리 하려는 게 눈에 보여요. 이런 모습들이 좀 멋있네요. 딱 이제 동점인 상황이거든요. 이때 뭐 편집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우리 해군이 좀 더 빨리 여러 발을 사격해가 맞췄으면 어땠을까, 이렇게 또 좀 아쉬움을 가집니다. 잘했거든요. 그냥 막 갈겼어야 돼, 마지막에는. 자, 여기 마지막 발을 사격하고 여기에서 좀 디테일을 볼 수 있죠. 앞전에 특전사 인원은 사격을 하고 이거를 안전으로 돌리고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이 육군은 그냥 내려놓죠. 여기에서 약간 병기의 숙달도라든지 이런 것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역전을 하고 우승을 하면은 기분이 완전히 좋겠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해군이랑 육군팀이 제일 쫄깃하고 제일 손에 땀을 쥐는 그런 경기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군 진짜 아쉽습니다. 이거는 뭐 질 수 없는 경기였거든요. 자, 이제 250km
목봉을 끄는 데스매치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250kg 목봉을 지금 4명이서 하잖아요. 이것도 뭐 가볍지는 않을 겁니다. 상당히 무거울 겁니다. 그런데 강철부대 시즌 1, 2, 3를 봤던 사람들이라면은 뭐 이 정도는 뭐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몇 시즌 몇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데스매치 아니면 그 경기를 할 때 한 명이 100kg의 통나무를 끌었거든요. 한 명이. 뭐 그런 걸 대비하면은 확실히 남자 편이 훨씬 더 가혹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의 경기에서는 뭐 250, 300, 500kg까지 나왔단 말이죠. 모든 어떤 타이어라든지 뭐 보급품이라든지 뭐 모래사낭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남자들이 더 가혹하다. 하지만 여자들 편도 250kg의 목봉을 4명이서 한다는 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반에는 세 팀이 거의 비슷하게 나가네요. 특임대가 처음에 잘 치고 나옵니다. 특전사가 흙에 목봉이 걸렸습니다. 손잡이를 잡고 위로 들면서 이 고난을 헤쳐나갑니다. 자, 저의 특전사의 원픽은 정유미 대원입니다. 해군도 이제 걸렸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해군에서 수문장은 이 박해인 대원인 것 같아요. 이때까지만 해도 특임대가 많이 앞서갔거든요. 이 정도 차이가 났다면 실질적으로 특임대가 뭐 조금만 더 잘 됐으면은 따라잡기 그렇게 가까운 거리는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강철부대 W 여자편이 재밌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팀들이 전체적으로 다 이 목 쪽에 이거를 감고 있거든요. 조금 아쉬운 부분은 뭐 제가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이 등 쪽으로 이 고리를 넘겨가지고 몸 전체로 밀고 갔었으면은 좀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제 특전사가 먼저 길게 쭉 당겨오는 걸 느끼고 쭉 당겨가는 게 보이죠. 이제 이런 게 센스라는 거죠. 자, 이 특전사가 많이 앞섰고 역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강철부대가 조금 보기 힘든 점이 어떤 거냐면 이 편집점이 원체 어렵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이 팀이 이 행동을 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편집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뭐 재미도 추구를 하지만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자, 해군이 지금 3위고 박혀가지고 지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죠. 박해인이 보면은 솔선수범을 많이 합니다. 자, 이렇게 목에 이렇게 견착을 하지 말고 내려가지고 이 겨드랑이 사이에 끼고 몸 전체로 힘을 받게 했었으면은 좀 더 좋지 않았을까 뭐 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인원 보면 팔에 걸치고 있잖아요. 이러면 안 되거든요. 팔에 힘도 제대로 못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확실히 감아야 됩니다. 자, 이제 원처이 대원 누워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것도 센스죠. 한 가속을 받으니까 쭉 오잖아요. 쭉쭉 옵니다. 무슨 기차처럼. 와, 진짜 빠릅니다. 자, 이런 거를 다른 팀들이 봤잖아요. 그러면은 이 여자 편에는 그런 게 잘 안 나오더라고요. 이 옆에가 하는 걸 보고 그대로 벤치마킹을 빨리빨리 해야 되거든요. 남자 편에서는 얘가 어깨로 드네 하면 우리도 어깨를 들자. 얘가 이래 끄네 하면 우리도 끌자. 이렇게 해가지고 빨리 그 스탠스를 맞춘단 말이에요. 근데 여자들 편은 그런 게 좀 안 나왔다. 그게 좀 아쉽습니다. 이 상황에서 보니까 이 특임대도 이제 끌기 시작했네요. 여기서 끌고 다 끌고 있네요. 확실히 피지컬 차이도 크게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특임대가 이렇게 많이 쳐진 거 보면 좀 그렇죠. 이거 뭐 이렇게 통나무 끄는 거에 대해 가지고는 뭐 크게 리뷰를 많이 할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첫 번째로 탈락한 부대가 이제 특임대가 되었고요. 2등이 해군, 1등이 특전사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스매치가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 화이고 최하위 부대 결정전입니다. 3개의 라운드로 진행이 되고요. 여기서 지면은 뭐 그냥 데스매치 간다는 겁니다. 3등 하면. 자, 이렇게 사이렌이 울리면서 자고 있다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약간 그 뭐 지옥주 할 때 자고 있는 거 막 깨워가지고 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결국에는 이것도 타임어택인 느낌이 듭니다. 자, 일어나서 나와가지고 여기에 준비되어 있는 뭐 방탄조끼, 뭐 병기, 뭐 이런 거 다 챙겨가지고 장비 챙겨가지고 어디 부분으로 이동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챙기고 나와가지고 뭐 어떤 한 구역으로 와서 장애물을 극복하는 그런 게 또 나올 것 같습니다. 맞네요. 이 담장 넘어가는 거 나오고요. 산항 옮기기 나오고요. 그리고 대표 사수 1명이 또 사격을 해서 미션을 클리어하는 그런 걸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탄창이 큰 거 보니까 5.56mm 탄을 쓰는 것 같아요. 5.56mm 탄인 것 같네요. 병기가 좀 더 커진 것 같아요. 이걸 보니까 맞네요. 5.56mm 탄이고. 시간을 잰 다음에 누가 빨리 들어왔냐 그걸 하고 그 다음에 표적지 사격에서 점수를 해서 뭐 페널티를 줘서 최종 시간이 어떻게 된다 해서 1등, 2등, 3등이 나뉘는 뭐 그런 거일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최하위 결정전에서 누가 먼저 탈락했을까 뭐 그것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해상 침투 탈환 작전이라고 돼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강철부대 그 3에서 나왔던 그 미션이 그대로 나온 것 같아요.
자, 먼저 사장에서 출발해서 이후에 IBS를 획득하고 그 IBS를 메고 목적지까지 이동한 다음에 해상 진수하고 해상 진수한 다음에 대상 선박까지 접근을 해서 그 위에서 뭐 다른 어떤 탄약이라든지 또 무거운 거 주겠죠. 뭐 무거운 거를 또 뭐 실을 수 있게 뭐 그렇게 한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다시 또 육상으로 와서 그거를 캐리해서 다시 출발 지점까지 오는 약간 그런 류의 미션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IBS를 캐리를 하죠. 그리고 진수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탄약 박스들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배에서 오는 길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배에서 탄약 박스를 옮기는 미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미션도 뭔가 예측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거의 다 뭐 비슷비슷하게 나가다가 뭐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일어나서 누가 빨리 결승전에 들어오냐 장애물 극복하는 거 그게 1라운드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사격 미션인 것 같습니다. 별도로. 그래서 두 번째 사격 미션은 누가 더 잘했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해상 작전 IBS 끌고 누가 빨리 갔다 오냐 이 세 개에 대해서 뭐 다 다섯 개 부대가 다 한 다음에 그 이후에 그거를 통틀어서 뭐 점수를 매기는 약간 그런 방식일 것 같습니다. 아씨 모르겠노 뭐 어떻게 할 건지 최하위 결정전이라고 했는데 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뭐 어떤 라운드를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결정을 낼 건지 뭐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음 화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나왔는 미션은 장애물 극복이 하나 있는 것 같고 그 위에 사격하는 게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해상작전에서 IBS 캐리에서 빨리 누가 들어오느냐 이렇게 라운드가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어떤 게 뭐 첫 번째 라운드인지 두 번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화를 봐야지 좀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이 강철 부대 이거 이따구로 만들어 놨을까요? 이 뭐 헷갈리게 만들어 놓으니까 미션은 좀 알 수 있게 좀 잘 설명을 좀 해줘. 너무 복잡하게 만들어 놓으니까는 이 뭐가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감사합니다. 스페셜 액트입니다.